33년 기자 경력, 신문사 대표 남성숙의 호남 천년 동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물 이야기, 전라도 천년의 얼굴책 내용입니다. 서리보다도 늠름하고 바람보다도 맵네. 경렬공 정지. 일본은 600년 전에도 한반도의 큰 두통거리였다. 틈만 있으면 노략질을 일삼고 침공할 기회를 엿보았다. 항상 국내 정치가 어지럽고 외교나 외침에 소홀했던 고려나 조선 정부는 가까운 일본에게 공격의 말미를 내주곤 했던 것이다. 이러할 때 일본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준 애국지사가 있었으니 고려 마렵 해군의 영웅 정지 장군이 바로 그분이다. 광주에서 담양으로 가는 국도 오른편, 광주시 청옥동에 위치한 경렬사에 배양된 분이 바로 정지 장군이며 광주 구농촌진흥원에서 광주역 사이 경렬로도 이분을 기리는 도로다. 경렬공은 나주시 문평면 출신으로 생김새가 깨끗하고 거방졌을 뿐 아니라 마음씀이 너그럽고 후덕하였다고 전한다. 어려서부터 큰 뜻을 품고 그리기를 좋아했다. 1365년 19세 사마시에 장원급제하고 다음에 문과에 급제해 문관으로서의 자질을 획득했다. 1374년 공민왕 중랑장으로 왕을 지근해서 모시고 있을 때 일이다. 검교 중랑장 이희가 상소를 올려 배를 저을 줄도 모르는 병사로서 해전을 치르게 하니 늘 질 수밖에 없으므로 배에 익숙한 사람들로 수군을 편성하여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아뢰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초야의 미관인 이희 같은 사람도 이런 계책을 올리는데 백관이나 위사 가운데 이만한 사람도 없는가 하고 개탄했다. 이때 위사 유원정이 중랑장 정지가 일찍이 왜군을 평정할 계획을 세워 그 초고를 만들어 주었으나 아직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아뢰자 때마침 뜰에 있던 정지가 주머니 속에서 그 헌책을 올렸다. 그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수군 창설을 계획한 건의문이었다. 왕은 그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그날로 정지를 전라도 감사로 임명, 이때부터 수군의 창설과 조련에 힘쓰게 되었다. 공민왕은 정지를 전라도 감사로 임명하면서 군신들에게 이번 정지에게 벼슬을 준 것을 경들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 짐은 다만 정지가 성공적으로 백성들을 감화시키기를 바랄 따름이다. 다른 날 공이 없으면 마땅히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도록 하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정지는 재임 중 왜구 막는 계책 수십 조를 올렸다. 육지에 사는 백성들은 배를 부리는데 능숙하지 못하므로 왜구를 막기 어렵습니다. 하니 섬에서 나서 섬에서 자란 사람들을 골라 신들로 하여금 거느리게 하면 5년을 기한으로 하여 바다에 임하여 있는 여러 돌을 깨끗이 정돈할 것입니다. 지금 도순간사가 헛되이 식량을 소비하고 백성을 괴롭히는 일을 그치게 하소서. 왕은 그의 건의문을 받아들였다. 차츰 해안지방의 폐단이 바로잡혀져 가는데 전라도 감사 재임 중인 9월 공민왕은 시중 들던 최만생에게 시해를 당하고 만다. 1377년 순천 도병마사가 된 정지는 순천 나간등지에 침범한 왜적과 싸워 18명의 목을 베고 3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어 영광, 광주, 동북 등에 다시 왜적이 나타나자 뒤를 쫓아 옥가에서 수많은 적을 불태워 죽이고 말 100피를 얻는 큰 전과를 거두었다. 이후 남해에서 불과 47척의 배로 120척의 왜적을 맞아 대승을 거둬 외우 준동을 봉쇄했다. 1388년에는 이성계를 따라 위화도 회군에 종군했는가 하면 전라 경상도의 성곽을 구축하기도 했다. 그해 11월 이성계는 창왕을 내쫓고 공양왕을 추대했다. 김자의 옥사를 일으켰는데 정지도 그에 연루되어 귀양을 갔다가 곧 풀려났다. 1390년 또다시 윤희 등이 옥사에 연루되어 횡천으로 귀양을 갔다가 홍수가 나자 풀려났다.
이후 끝없는 정쟁의 실증을 느낀 정진은 광주로 내려와 쉬고 있다가 45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외의 병난 극성기, 국내 정치의 혼란 중에 출사해 역사적 소임을 누구보다도 통감하고 실천한 우국지사요. 탁월한 정치인, 전략가로서 우리 역사에 우뚝 선 입지적 인물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 최초로 수군 창설을 도모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를 지켜내는 초석을 마련한 점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